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의 레이아웃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양한 장치에서 이제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이 레이아웃 패널을 주로 이용해요. 이 레이아웃 패널은 뷰의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4개의 레이아웃 패널이 있고요. 스택 레이아웃, 앱솔루트 레이아웃, 플렉스 레이아웃, 그리드가 있어요. 스택 레이아웃은 위로부터 아래로 정렬하거나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식으로 버티컬 또는 호리젠털 방향으로 정렬하는 레이아웃을 이야기합니다. 스택 레이아웃은 이제 그 편의성을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정렬하는 경우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뒀고요. 수평으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경우는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을 줬습니다. 앱솔루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가지고 X 및 Y 좌표요. 그걸 가지고 자식을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렉스 레이아웃은 이제 스택 레이아웃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행이나 열이 맞지 않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자동으로 래핑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드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 행열 기준의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뷰의 기본 크기, 이제 뭐 크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컨텐츠에 이제 사용을 하면 컨텐츠에 맞게 자동으로 커집니다. 이 내역을 저희가 소스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레이블을 그냥 일반적인 레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텍스트 헬로우,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실버,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옵션으로 센터, 호리지털 옵션으로 센터, 그러면 중앙에 정렬이 되겠죠. 폰트 사이즈를 40으로 했고요. 레이블 자체의 크기는 따로 두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 보시면 헬로라고 중앙에 딱 제어가 돼서 나오게 돼요.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도 줬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희가 백그라운드 컬러도 없애버리면 자, 흰색에 은색 백그라운드로 검은 글자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뷰의 기본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근데 특정 크기도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크기 지정은 width 리퀘스트를 통해서 100을 주고, 뭐 height 리퀘스트를 통해서 300을 줬다.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크기가 지정이 됩니다. 좀 더 크게 200이라고 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커집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레이블 자체에서 레이블을 센터로 만들었던 거지, 저 텍스트라는 글씨는 얼라인 하지 않았잖아요. 텍스트 얼라인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얼라인 하면 호리젠털 텍스트 얼라인하고 버티컬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저것들을 가지고 요것도 센터로 주고 요것도 센터로 주는 형태로 해서 정렬하고 보면 또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이 가능해요. 이번에 알아보는 거는 물론 스택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자, 아래쪽은 삭제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width 리퀘스트나 height 리퀘스트 같은 경우 저희가 뭐 200, 300 이렇게 주면 이 두 값은 픽셀이나 포인트 같은 단위가 아니에요. 이들은 단지 더블형 값이고요. .NET MA 런타임에 의해서 운영체제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자기에 맞게 이 값을 결정합니다. iOS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쓰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DPS라는 걸 써요. DIPS. DIPS는 Density Independent Pixel이라 그래서 뭐 의존성이 없는 픽셀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고정 크기가 되나 봐요.
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레이아웃 패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with request, high request를 사용하여 런타임의 실제 크기를 얼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with, height라고 안 하고 뒤쪽에 request라고 써져 있잖아요. 왜 굳이 with면 with지 height면 height고 그러면 뒤쪽에 request를 넣었나 했는데 이 with request 100이라고 설정해도 패널에 대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뭐 80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레이아웃에 의해서. 그래서 리퀘스트라고 해도 꼭 그 크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옵션이라는 걸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위치를 또 지정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스택 레이아웃에서 요 위치들을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미리 작성을 해서 복사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 레이블 보시면 스타트 센터 앤드 필이라는 게 있고 호리젠탈 옵션이라고 해서 스타트 센터 앤드 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까? 여기 보시면 스타트는 왼쪽을 기준으로 왼쪽에 딱 정렬이 되어 있고 센터는 중앙, 엔드는 오른쪽 끝, 필은 끝까지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가 그 스타트를 기준으로 이 컨텐츠, 레이블 컨텐츠만큼만 위스가 정해져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 중앙을 기준으로 레이블 컨텐츠만큼만 커지고요. 엔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중앙 그 레이블만큼만 생성이 됩니다. 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표현을 해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지금 얘가 정확하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윈도우 상에서 돌도록 저희가 수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예제를 제가 옮겨놨고요. 일단 제머를 확인해 보시면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에 레이블하고 버튼들이 있고요.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에 레이블하고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리드가 감싸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조금 이따 실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이제 호리젠탈 스타트 위치로 자동으로 버튼들이 이동되도록 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버티컬 위치로 그 버튼들이 이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고요. 이제 비하인드 코드도 마찬가지로 비하인드 코드가 이 타겟의 위치를 호리젠탈 옵션하고 버티컬 옵션을 동적으로 수정을 해서요. 그 위치를 정렬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뮬레이터에서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하니까 저희가 윈도우 머신으로 수정을 해서요. 윈도우 머신에서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 보시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왼쪽 상단에 헬로라는 글자가 있고 전체 레이어를 그 위치를 다 받아서 얘가 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필을 없앨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호리젠탈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될 테고요. 다시 버티컬 스타트로 가면 왼쪽 상단이 될 거예요. 원래 이게 되어야 되는데 초기에 이 작업이 안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로 옮기면 센터로 가고 엔드 하면 엔드로 간 다음에 필을 하면 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스타트로 가면 스타트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 같은 경우도 스타트 하면 스타트, 여기가 스타트겠죠. 센터 하면 센터로 가고 엔드 하면 이 아래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필 하면 또 버티컬 영역이 다 채워지는 형태. 그러니까 호리젠탈 같은 경우는 컬럼, 로우 이런 그러니까 행렬 형태로 구분을 하자면 굳이 구분을 하자면 호리젠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로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컬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그 표현됐던 형태로 만들어 보려면 둘 다 P를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초기에 저희가 띄웠을 때 그 표현이 되는 거죠. 센터로 가면 센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드 밑에다가 넣었어요. 보시면 그리드 로우.0, 뭐 그리드 로우.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 두 개가 로우의 0이고 이게 로우의 1 영역에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정렬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리드의 마지막에 레이블 보시면 그리드 로우 2 해가지고 두 번째에 맞춰져 있죠. 이게 두 번째 로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크기는 로우 데피니션에서 자동으로 50, 50, 이 두 개는 하이트가 50, 50이고요. 나머지 영역은 다 이 레이블이 잡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여기가 그리드가 그래서 1로우, 2로우, 세 번째 로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로 보면 0, 1, 2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NET MAUI의 레이아웃 패널 중에서 스택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택 레이아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버티컬 형태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호리젠탈 형태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형태로 정렬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스택 레이아웃에서 지금 여기 코드 보시면 스택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줬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되겠죠. 그리고 하이트 리퀘스트를 줬어요. 40으로. 그리고 박스 뷰에서 컬러는 실버, 블루, 그레이로 줬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렬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버티컬이니까요. 호리젠탈로 이거를 바꿔보게 되시면 이 위치가 하이트가 아니고 위스가 되겠죠. 위스 리퀘스트로 다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아까는 버티컬로 나왔던 그 내역이 호리젠탈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스택 레이아웃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이때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바꾸지 않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 스택 레이아웃을 지우고 이 형태로 하신 다음에 아마 리빌드 하셔야 될 거예요. 리빌드를 하시면 다시 실행이 될 거고요. 이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네, 위에서 아래로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호리젠탈 같은 경우에는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이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를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트 리퀘스트는 위스로 바꾸셔야 된다 그랬죠. 자, 위스 리퀘스트로 다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아마 리빌드를 해야 될 겁니다. 리빌드 멈추고 다시 빌드를 해보시면 크기에 맞춰서 이쪽에 쌓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요. 원래는 이게 C# 코드로도 이 제머리 내용을 구현해서 똑같이 구현해서 동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프리뷰 버전으로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MAUI 자체가 초기 버전이라 그런지 버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C# 코드로 이 제머리 내용을 구현해 보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제멀로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택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엑서사이즈를 하나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예제를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놨고요. 이제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 밑에 레이블이 있고요. 빌 인풋, 그 다음에 엔터 마운트 레이블 두 개가 있고,
레이블 또 두 개가 있어요. 팁에 대해서, 토탈에 대해서, 그리고 레이블 또 팁 퍼센티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슬라이더 컨트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버튼 두 개, 버튼 두 개. 하나는 15%, 20%에 대한 설정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이라고 그래서 소수점을 뭐 위로 올리느냐, 내리느냐, 뭐 그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정렬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냥 그대로 나레이션에서 표현을 해놨어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 밑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고요. 이 값을 뭐 T 퍼센티지를 20%로 하면 변경이 되죠. 아래쪽의 값들이. 그리고 라운드 다운 하면 이제 이 6이란 60 소수점 밑에 있던 애가 사라져 버리고, 라운드 업을 하면 이제 사라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제 올림이냐 내림이냐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냐 15%냐는 계속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동작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비하인드 코드도 보시면 그 관련해서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텍스트 내역 뭐인지 팁의 밸류가 체인지 되면 어떤 식으로 된다 해서 뭐 라운드 들어가 있고, 노멀 팁, 제너레이션 팁이라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애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클릭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슬라이더도 이 슬라이더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더 컨트롤 보시면, 네, 얘를 변경하면 저 팁과 토탈이 변경이 되죠. 네, 변경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슬라이더의 이름은 팁 퍼센트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 제멀.cs에 보시면 저것들을 지금 정렬하고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 인풋은 텍스트가 변경이 될 때마다 calculator 팁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요. calculator 팁은 여기에서 팁 퍼센트 슬라이더.value가 또 뭐 그 밸류에 따라서 calculator 킵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애고, 그거를 지금 보시면 이 형태가 된 거고, 이 형태를 지금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일단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자, 얘를 멈추고요. Shift F5번을 누르시면 이제 컴파일 또는 실행이 되어 디버그 상태로 실행이 되고 있는 화면이 멈추게 될 거예요. Shift F5를 누르시고, 이제 레이아웃이 공간이 없고 크기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식을 통해 정렬 및 리사이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 메인 페이지 제머를 기준으로 해서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에 패딩과 스페이싱을 한번 줘볼게요. 네, 패딩을 40을 주고요. 스페이싱도 넣어보겠습니다. 10 이렇게 넣고,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뭔가가 변경이 좀 되어 있겠죠. 네, 훨씬 낫죠? 위아래에 스페이싱 주고, 뭐 양 옆에 패딩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각각의 컨트롤 간에 스페이싱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패딩을 줘가지고 이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의 그러니까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에 다 똑같이 40의 패딩을 주게 됐어요. 훨씬 보기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리존탈 스택 레이아웃을 이용해 가지고 이 그룹핑해서 레이블들을 처리를 할 거예요. 일단 요 레이블 엔트리 요 두 개 있죠. 빌 요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호리존탈 스택 레이아웃을 가지고 여기서 수정을 할 거예요. 얘를 감싸 주세요. 요렇게 감싸 주시고, 그리고 다른 녀석들도 있죠. 레이블 이것들도 다 똑같이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으로 감싸줄게요. 슬라이더는 아니고, 자, 버튼도 감싸주고, 작업할 게 좀 있죠? 버튼도 감싸주고, 아래쪽 버튼도 감싸줍니다. 되게 보기가 싫게 돼버리네요. 자, 이 태그를 안 닫아서 그러니까, 자, 태그를 다 닫아둡시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마지막에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K, D 누르시면 정렬이 됩니다. 자, 이 형태로 해놓고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다 보기 위해서 with request 같은 값들이 필요하기 시작해져요. 네, 지금은 with request를 하나도 안 넣었는데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에다가 with request라고 해서 10이 아니고 100을 넣을 거고요. horizontal stack layout에 스페이싱을 줄 거예요. 스페이싱을 10을 줄 거예요. 그리고 비일 같은 경우에는 vertical 옵션을 줘가지고 센터에다가 놓을게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빌을 보시면 빌 보이시죠? 빌이 위치가 지금 이 옆에 엔터 어마운트하고 빌의 위치를 보시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엔터 어마운트하고 빌을 같은 위치 이상으로 놓으려고 버티컬 옵션을 줄 겁니다. 100이 아니고 센터죠. 자, 센터를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컨트롤 S에도 그대로 표현이 안 되죠. 이게 뭐 한 리로드가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지금 많이 좀 부족하다. MAUI가 리스타트 애플리케이션 하시면 자, 이제 맞았죠? 네. 그리고 팁 토탈 보시면 팁하고 토탈이 딱 붙어 있죠. 네, 이런 식의 작업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렬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팁에도 with request 라는 걸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 레이아웃에 마진과 스페이싱을 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진 주고요. 0 20 0 0 하면 레프트 탑이라고 그랬죠? 위쪽에다가 마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싱, 이 안쪽에 있는 레이블과 레이블 간의 스페이싱을 줍니다. 10만큼 주도록 하고요. 이 팁에다가 크기를 주죠. with request로 100을 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뭐 컨트롤 S 하면 요 팁 사이에 위치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됐죠. 그 다음에 토탈도 마찬가지로 줄 수가 있어요. 토탈 같은 경우도 스페이싱 10을 주고요. 이건 복사해서 그냥 넣어버릴게요. 자, 10 주고 그 다음에 with request에다가 100을 또 넣겠습니다. 또 아래쪽 horizontal stack layout에도 값을 또 줄 거예요. t% 얘기하는 거고요. 이 녀석도 vertical 옵션을 주고요. 자, 이 상태에 보시면 토탈도 옆으로 갔죠. 이동이 좀 됐죠. 네, 이동이 됐고 그 다음에 t% 요 녀석을 지금 작업을 할 건데 아마 이게 지금 컨트롤 S를 하면 어떤 건 한 리로드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리빌드를 이따가 할 건데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변경되는 내역들만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end
and expand라는 속성을 주고요. 그 다음에 spacing을 10을 줍니다. 그리고 퍼센티지에 마찬가지로 with request 100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내역들은 뭔가 제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것들, 지금 뭐 15% 버튼, 20% 버튼이 있는데 걔네들도 마진하고 스페이싱을 스택 레이아웃에 줄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도 마찬가지로 마진하고 스페이싱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스페이싱을 저희가 줄 거예요. 이렇게 버튼에 주고 아래쪽도 버튼에 줄 겁니다. 스페이싱 뒤쪽에 빠졌네요. 자, 해보시면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죠? 네. 이제 아까 팁 토탈 뭐 퍼센티지도 다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아웃풋 쪽에서 어떤 경우에 뭐 한 리로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이쪽에 에러가 됐다가 또 문제없이 처리를 했다가 막 그래요. 네, 이게 아직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팁, 토탈, 팁 퍼센티지, 그리고 슬라이더, 그리고 여기 그 버튼에 대한 레이아웃, 그 마진과 스페이싱까지 넣었어요. 근데 이제 버튼들 크기가 각각 제각각이니까요. 이것들을 다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정렬을 하려면 제가 값을 요런 값을 줄 거예요. 자, 호리젠탈 옵션을 뭐 센터 앤 익스펜드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with request는 150으로 할 거예요. 나머지 버튼들도 똑같이 해주면요. 이제 이 버튼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렬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죠? 근데 아마 조금 시간이 흐르면 또 작업이 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에도 값을 다 넣었거든요. 자, 근데 시간이 계속 얘가 변경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리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어플리케이션 하시면 다시 모두 적용해서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깔끔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택의 레이아웃을 바꿔가면서 슬라이더도 바꿔가고 뭐 값도 원하는 대로 넣은 다음에 슬라이더 변경해보고 라운드 다운이나 라운드 업을 해보는 식으로 해보면 지금 자 에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택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정렬을 했어요. .NET MAUI 제멀에서 레이아웃 패널 중에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리드는 이제 행과 열로 구성된 레이아웃 패널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리드의 개념적 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각 셀들이라고 하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행과 열로 얘기를 한다면 00, 뭐 00, 01, 02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 레이아웃 패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드는요. 행과 열을 지정하려면 그 개별적으로 각 행과 열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하는 방법은 로우 데피니션이나 컬럼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뭐 로우는 몇 개, 컬럼은 몇 개, 그 위스나 하이트 같은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이트를 지정할 테고 컬럼 같은 경우에는 위스를 지정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그리드 유닛 타입이라 그래서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앱솔루트, 오트, 스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하이트를 지정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C# 코드로는 이렇게 하고 제머리는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머리 훨씬 편하죠. 네, 제머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행 또는 열의 크기가 고정되도록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100이라고 하면 이제 이 플랫폼 OS 플랫폼에 따라서 저 100이라는 크기를 iOS는 포인트로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DIPS로 한다고 이전에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할 거예요. 플랫폼에 따라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일드 뷰에 맞게 행 또는 열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차일드 뷰 중에서 가장 큰 뷰의 크기에 행 또는 열을 맞춘다. 근데 여기 왜 자꾸 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또 컨트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뷰가 컨트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타 같은 경우에는 비례 크기를 제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 2 이런 식으로 했다면 3이 전체 크기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니까 2가 있는 게 1보다 2배가 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비례 크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2스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아래와 같이 뭐 100, 오토, 1, 2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100, 그리고 얘가 오토, 그리고 이게 1, 그리고 나머지가 2 형태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이게 2, 3이 지금 표현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 아래쪽이 2배가 크겠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드가 되어 있을 때 뭐 0, 1, 0, 1, 2, 3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각각의 표현은 요 그리드 컬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1, 0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고, 만약에 0, 0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고, 0, 1이면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지정을 해서 박스 뷰를 요 위치에 놓겠다 라고 하면 그리드 1, 0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놓고 싶으면 2, 1이라고 이걸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표현을 하겠죠. 상당히 편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로우와 컬럼에 뷰를 추가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영역 말고 여기까지 가야 돼. 이 옆에까지.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 네, 일반적으로 HTML 해보신 분들은 스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네, 칼럼 스팬, 로우 스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칼럼 스팬을 통해서 둘을 합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똑같이 1, 0이라고 하고요. 그리드 컬럼 스팬을 둬서 2라고 하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거기에 박스 뷰를 포지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제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이전 시간에 했던 예제랑 비슷한 예제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이걸 그리드로 쌓을 거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본 예제는 버티컬 스택 레이어 아래 뭐 저번에 봤던 비일 관련된 내역들이죠. 뭐 정렬 안 된 내역들을 그대로 두었어요. 이전 시간에는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으로 그룹화한 다음에 정렬을 했어요. 각각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요걸 이제 변경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일단 그리드를 이 스택 레이아웃을 감쌀 겁니다. 그리드를 가지고 감쌀 거고요. 그러면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일단 삭제. 얘를 그리드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드로 바꾸면 자동으로 여기도 바뀔 거예요. 아, 비주얼 스튜디오 너무 좋아요. 나 이런 거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우 데피니션 이라고 하고요. 자, 지정을 할 건데 지금은 오토로 다 지정을 할 거예요. 오토 위에서부터 오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가능한 많이 커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토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얘도 오토 라고 할 거고요. 이 t 퍼센티지 요 녀석만 남은 영역에 다 표시되도록 할 거고요. 좀 크게 표시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t 퍼센티지 요 녀석까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요 녀석만, 요 녀석부터는 다시 오토가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로우로 얘들이 하나의 로우의 표현이 될 거니까요. 로우 밑에 컬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우가 몇 개죠? 로우가 7개 로우고
두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까 그 멋없게 생긴 녀석을 저렇게 좀 정렬이 되게 해서 좀 보기 쉽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로우 데피니션을 저희가 스타가 아니고 오토 그 다음에 스타 오토로 줄게요. 로우 데피니션은 7개, 그 다음에 컬럼 데피니션은 2개 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비례하게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 줄 거예요. 패딩 40. 이렇게 해놓고 보면 00에 다 위치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드 로우 컬럼을 저희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 00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리드하고 컬럼을 지금부터 각 위치에다가 둬볼게요. 뭐 00, 0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 11. 그러면 제가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rade.row 얘는 0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리드 로우부터 해야겠죠. 헷갈리니까 로우부터 하겠습니다. 로우 그리드.column 얘는 0. 자, 나머지는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자,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들이 그룹이죠. 그리고 얘는 1. 그리고 그 아래쪽은 1이 되겠죠. 얘는 2. 그래, 그 아래쪽은 2, 1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줄게요. 3, 3일. 그 다음에 얘는 4에다 놓겠습니다. 그냥 일단. 그 다음에 얘는 5. 그 다음에 5일. 6으로 놓고요. 얘는 6,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시작했으니까 7개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표현에서 보시면 뭐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고 B라고 엔터 마운트 또 위치 안 맞죠? 예, 저 부분 또 조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팁 토탈, 팁 퍼센티지, 그리고 요 슬라이더 컨트롤 보시면 슬라이더 컨트롤이 한쪽에만 되어 있어요. 난 여기 끝까지 가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도 스페이스가 없고 그냥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단 레이블에 대해서 버티컬 옵션을 줘서 센터로 오게 빌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자, B를 찾아서요. 이 녀석 버티컬 옵션 줘서 센터로 오게 바꿀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또 바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고 센터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슬라이더도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녀석 그리드 컬럼 스팬을 통해서 자, 2군데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됐죠? 그리드 컬럼 스팬이 돼서 업데이트가 됐고요. 빌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이게 언제 리렌더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한 리로드가 한 번에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빌의 위치도 센터로 왔고요. 버티컬 센터로요. 그리고 이 슬라이더도 그리드 컬럼 스팬을 먹어서 지금 이 2개의 컬럼을 다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팁 퍼센티지로 가서 이 위치가 왼쪽 하단으로 가도록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버티컬 옵션하고 호리젠탈 옵션을 이용해서
팁을 vertical 옵션 and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옮기려면 horizontal 옵션에서 스타트 영역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팁 아웃풋도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5%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텐데, 팁 퍼센티지죠. 야, 요 녀석도 찾아가지고,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팁이 아니고 팁 퍼센티지를 옮겨야 되는데 팁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자, 위치를 팁 퍼센티지로 다시 가져갈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복사해서 실제 이 녀석 값에다가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뭐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 조금 있다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버튼의 마진을 5를 한번 줘볼게요. 각 버튼의 마진을 5를 주면 제가 요 밑에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마진을 5씩 주겠습니다. 자, 작업을 끝내고 리빌드 하게 되시면 지금 화면에처럼 변경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팁 퍼센티지가 왔고요. 각 버튼들의 마진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팁 퍼센티지 밑으로 오면서 좀 더 보기 편해졌죠. 네. 아무래도 이 슬라이더하고 어떻게 보면 그룹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게 완성된 상태입니다. 자, 레이아웃을 가지고 저희가 정렬을 했어요. 그리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옛날에 그 스택 레이아웃,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 스택 레이아웃과 호리젠털 스택 레이아웃 가지고 이전 시간에 저희가 정렬을 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뭐 같은 화면일 거예요. 거의 같은 화면을 그리드로 표현을 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작업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건데, 저는 좀 더 세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편에서는 그리드를 선호하고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렬할 때는 스택 레이아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컨트롤들을 또는 복합적인 컨트롤들의 기본적인 레이아웃 정의를 위해서 스택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그 안쪽에를 그리드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NET MAUI에서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소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컨스턴트와 같은 거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XAML의 여러 컨트롤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이블 텍스트 컬러 블루, 뭐 폰트 사이즈는 14라고 되어 있고, 버튼도 텍스트 컬러는 블루고 폰트 사이즈는 14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리소스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컬러 X키, 페이지 컨트롤 텍스트 컬러는 블루다 하면 컬러 값인 블루가 이 페이지 컨트롤 텍스트 컬러라는 키 리소스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키를 조회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리소스 사전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리소스로 사용을 하려면 리소스 사전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소스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은 제멀 페이지 내에서 컨텐트 페이지라고 있죠. 컨텐트 페이지.resources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resources 속성 밑에다가 리소스 딕셔너리라고 선언을 하고 그 선언한 내역에 키 값을 넣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단순화할 수 있는데 리소스 딕셔너리 자체를 삭제를 하면 기본적인 리소스 딕셔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컬러, 키, 페이지 컨트롤, 텍스트 컬러라고 넣고요. 레이블의 값을 텍스트 컬러는 static resource라는 마크업 익스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지 컨트롤 텍스트 컬러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스태틱 리소스는 해당 키를 발견하지 못하면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별 리소스도 생성이 가능해요. 컨텐트 페이지 리소시즈 밑에다가 on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x키 텍스트 컬러, x타입 아규먼트는 컬러라고 해서 이거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거죠. 플랫폼별로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놓고 리소스 키를 스태틱 리소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변경될 때마다 동적으로 저 부분이 적용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을 일단 예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전 예제랑 비슷하지만 이전 예제가 뭐 슬라이더나 그런 내역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고요. 빌, 팁, 토탈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넣고 뭐 커스텀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계산해 올 수 있는데 그 전에 라이트 다크를 눌러보면 이 백그라운드가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제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드 밑에 뭐 컬럼 데피니션을 둬서 뭐 앞쪽은 1, 뒤쪽은 3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별표, 3별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체 4라는 크기를 가지고 하나는 1, 하나는 3으로 나눠서 비례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나머지가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우 데피니션은 오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는 잡힐 거고요. 오토가, 로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오토로 로우가 잡힌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맨 마지막 이 녀석이 뭐 별로 나머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드 로우하고 컬럼을 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리드 로우에 뭐 0, 1, 2 해가지고 빌, 팁, 토탈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다가 000 해서 적어준 거고, 그리드 로우 0번째 영역의 1에다가 엔트리 값을 넣었고요. 팁도 마찬가지고 토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레이블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버튼 Use Custom Calculator라는 거를 그리드 로우 3 세 번째 영역에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리존탈 스택 레이아웃을 두고요. 거기에다가 그리드 로우하고 그리드 컬럼 스팬을 둬서요. 자, 이 보기 힘드니까 컬럼 스팬을 둬서 두 개를 합쳤고 그걸 호리존탈 스택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 두 개를 뒀고요. 하나는 라이트, 하나는 다크로 둬서 컬럼 0과 1에다가 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네, 이거를 저희가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컬러 다 주고 뭐 폰트 사이즈, 폰트 애트리뷰트, 뭐 텍스트 컬러 다 줬잖아요. 이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리소스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좀 처리를 해볼게요. 일단 리소스를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위쪽에서 컨텐츠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컨텐츠 페이지 점 리소시즈라고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리소스 딕셔너리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BG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랑 포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넣어줄 거예요. 자, 미리 제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자, 컬러에 BG 컬러, FG 컬러, 폰트 사이즈 22 줬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폰트 사이즈랑 텍스트 컬러, 그리고 BG 컬러는 아마 이 백그라운드 컬러 실버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컬러랑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변경을 할 건데 그리드의 레이아웃 룻에 백그라운드 컬러 실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스태틱 리소스로 변경을 해볼게요. 스태틱 리소스 이 녀석은 BG 컬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텍스트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를 변경을 하겠죠. 이 녀석은 스태틱 리소스
fg 컬러라고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static resource fg 컬러,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static resource 폰트 사이즈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static resource 폰트 사이즈.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복사를 해서 텍스트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를 쓰고 있는 녀석들에게 넣어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텍스트 컬러, 폰트 사이즈, 여기 둘 다 쓰고 있죠. 네이비. 이 위쪽 말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일단은 적용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리빌드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리스타트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면 다시 리빌드를 하고 앱을 올릴 거예요. 자, 뭔가 다르면 안 돼요. 자, 똑같죠? 이전과 다크를 하면 다크가 되고 라이트 하면 라이트가 나타나는 것까지. 자,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Use Custom Calculator 눌러보시면 뭐 커스텀 T 페이지로 가서 이전에 저희가 했었던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아마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을 건데 어쨌든 이 리소스를 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스태틱 리소스는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런타임에 리소스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여기에서 22로 지정을 했다가 런타임 시에 어떤 동작에 의해서 폰트 사이즈를 30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저 폰트 사이즈를 변경한다고 해도 스태틱 리소스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NET MAUI에서 제멀의 동적 리소스 사용 및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스태틱 리소스를 사용해서 리소스를 각각의 뷰나 컨트롤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단점이 하나 있었죠. 단점이 런타임 시에 그 리소스의 변경을 스태틱 리소스는 인식하지 못해서 화면에 업데이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리소스는 런타임의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일단 코드에서 그 리소스의 키를 가지고요. 키의 값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색으로 청색, 블루로 되어 있는 값을 그린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했을 때 다이나믹 리소스를 이용해서 적용된 컨트롤들은요. 자동으로 UI를 업데이트해요. 다이나믹 리소스가 해당하는 UI 키의 변경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소스 키 값의 변경을 인식해서 그 값이 변경된 걸 보고 UI를 다시 렌더링하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UI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스태틱 리소스와 달리 키 값이 없어도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얘를 스로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런타임에 더 안전한 방식이겠죠. 대신에 이게 런타임에 에러도 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버그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스태틱 리소스에 비해서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어요. 아무래도 동적으로 뭔가 변경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리소스가 런타임에 변경되지 않으면 그냥 스태틱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다이나믹 리소스로 쓰지 마시고 스태틱 리소스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언제 변경될지 잘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일단은 다이나믹 리소스로 넣으세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자, 예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메인 페이지 XAML이랑 메인 페이지 XAML.cs 그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저희가 뭐
이전에 했던 작업들인데 이거 스태틱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이나믹 리소스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다이나믹 리소스로 지금 변경한다고 해도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없죠, 따로. 네. 그래서 뭐 변경된 내역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텍스트 컬러도 자동으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코드를 보시면 이 비하인드 코드에서 on light, on dark 변경하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리소스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변경을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변경할 수 있어요. 리소스 이지에 FG 컬러랑 BG 컬러를 저희가 쓰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텍스트 컬러들을 쓰지 않고요, 컬러 네이비나 컬러 실버로 바꾸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라이트에서 저렇게 하도록 하고요, 온 다크는 또 다른 형태로 바꿔야겠죠. 자, 온 다크는 컬러 실버고 컬러 네이비가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바꾼 거죠. 저 FG 컬러는 텍스트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G 컬러는 저 그리드의 레이아웃 컬러라고, 레이아웃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게 되면 아무 동작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태틱 리소스라고 그대로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이트, 다크 눌렀을 때 이제 이전처럼 변경이 없죠. 자, 스태틱 리소스는 뭐라고 했죠? 런타임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눌러봐야 리렌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를 다이나믹 리소스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나믹 리소스로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다이나믹 리소스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 변경이 돼요. 그리고 몇몇은 변경이 되고 또 몇몇은 변경이 안 되는 형태로 됐잖아요. 이게 이제 한 리로드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버그 같은데. 자, 리빌드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리빌드를 할 때 또 이 아래쪽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요거를 다 변경을 해줄게요. 변경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리빌드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어플리케이션 누르시면 리빌드를 해요. 변경된 내역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라이트를 눌러보고 다크를 눌러보고, 자, 변경이 되죠. 엔터 어마운트 변경이 되죠. 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리소스가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스태틱 리소스하고 다이나믹 리소스의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